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프라인 강의 시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형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숫자 속성은 뭐고 문자 속성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입력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숫자, 연산이 되는 값, 두 번째는 문자, 연산이 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들이에요. 한글과 영문들. 자, 숫자 값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연산이 되는 값들을 말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문자가 포함된 값들 역시나 엑셀에서는 연산이 되지 않는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한글이 혼합되어 있는 형식이라던가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형식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들도 엑셀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해요. 자, 이건 당연한 건 left는 뭐였어요? 자, 문자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문자열 함수의 최종 결과값은 문자겠지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연결연산자, 다른 말로 텍스트 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연결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값이 엑셀이 봤을 땐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 입장에서 숫자가 아닌 건 첫 번째 알파벳 형식으로 입력이 된 거 또는 알파벳이 포함이 된 형식으로 입력이 된 거. 자, 두 번째는 문자열 함수의 최종 결과값. 자, 세 번째는 연결연산자의 최종 결과값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건 오롯이 숫자로만 입력된 값 하고요. 자, 더불어서 날짜 형식도 어쨌든 숫자로 인식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셀 서식, 표시 형식 부분에서 언급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록 표시는 날짜 형식으로 표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엑셀에서는 이를 숫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1900년 1월 1일을 1로 반환을 한다. 자, 그때부터 계속 값이 누적되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더랬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 수학 삼각함수라던가 자, 통계 함수의 최종 결과값은 당연히 숫자를 싹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숫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산술 연산자의 결과값 역시나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숫자로 인식이 되는 건 첫 번째 숫자 혹은 날짜 데이터로 입력된 거, 자, 두 번째는 수학삼각 혹은 통계함수의 최종 결과값, 자, 세 번째는 산술 연산의 최종 결과값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를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셀을 기준으로 왼쪽 정렬이 되게 되고요. 자,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자, 앞으로는 입력된 셀의 정렬 상태만 보더라도 해당 데이터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구분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한글만 입력하거나 혹은 영문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을 입력을 하거나 자, 숫자가 들어갔더라도 단 하나의 글자라도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숫자는 오로지 숫자로만 입력이 되어야 하거나 또는 날짜 데이터 역시나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건 화면 왼쪽 하단같이 겉보기에는 숫자 같은데 엑셀이 봤을 때 이게 숫자가 아닌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A의 6번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봐주시게 되면 겉보기엔 숫자 같아요. 하지만 왼쪽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자, 원본을 살펴봐 주시게 되면 뒤에 3번 셀, 한마디로 요 100에다가 연결연산자 AND가 사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0이 붙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는 100에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10을. 그래서 최종 결과값으로는 10010이라는 숫자가 아닌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101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write 함수는 문자열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5번 셀에 붙어 있는 끝에 있는 세 글자를 뽑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문자에서 문자를 뽑은 거죠. 자, 그러니 왼쪽 정렬이 된 101이라는 결과값이 표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D의 5번 셀 같은 경우는 위에 들어있는 D의 3번 셀 100에 10이라는 값을 산술 연산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0이라는 결과값이 표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아래 들어있는 썸이면 수학삼각 함수잖아요. 자, 수학삼각 함수의 최종 결과값은 연산이 된 값이니까 숫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된 210이라는 결과값이 표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화면 중앙에 한 무더기에 수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를 엑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문자. 자, 해당 수치값들을 엑셀에서 숫자로 인식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작은 숫자가 위로 갈 테니까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이를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오름차순 정렬을 쓸 때 다음과 같이 정렬이 돼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맨 앞에 있는 글자만을 기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값 크기 자체를 인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엔 숫자 같지만 엑셀이 이를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술 연산이에요. 자, 화면을 봐주시게 되면 10 더하기 20입니다. 자, 중간에 산술 연산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산술 연산의 최종 결과는 숫자다 문자다. 자, 이는 엑셀이 숫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이걸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다음과 같이 함수 적용을 해서 원본 문자열의 끝에 있는 세 글자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겉보기엔 1, 2, 3이라는 수치값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당연히 123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엑셀이 봤을 땐 이건 123이 아닌 거예요. 1, 2, 3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숫자 값처럼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면 한 번에 산술 연산을 진행을 하면 자, 그때부터는 이 값이 숫자 형식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건 123이라는 값이 바뀌면 안 돼요. 모양이 바뀌는 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단 한 번의 연산으로 값은 동일한데 숫자 속성으로 변환만 돼야 돼요. 자, 그때 진행하시는 연산이 곱하기 1이에요. 자, 곱하기 1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값의 모양이 바뀌진 않겠죠. 자, 하지만 산술 연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엑셀 입장에서 봤을 때 숫자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